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내용 중에서 CBDC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금리 인하를 통한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시스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신용 창조가 대출이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지, 통화 승수, 통화량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떻게 과연 통화량이 확장을 하고 금리 긴축, 금리 인상 시기에는 통화량이 축소가 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서 가계 기업들에 나갔던 가계와 기업들에게 나갔던 돈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경제가 빠그러지는 그 현상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첫 번째 설계 이유 바로 CBDC이기 때문에 제가 CBDC를 계속해서 언급드리며 현재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며 그 통화 시스템을 대체할 바로 CBDC 그 첫 번째 리플과 XRP가 있다. 더불어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 연준 이사 은행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수요 크다. 그래서 미국의 미셸 보우먼 이사가 미국의 CBDC가 될 페드 나우와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시장 수용에 대해 언급했다. 18일 열린 벤센트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한 보우먼 이사는 현재 연준은 은행권을 향한 고객들의 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수요를 목격하고 있다. 이 중심에도 리플의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있죠.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시스템에 대한 확장. 자, 그래서 은행권이 직접 암호화폐 산업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통 은행권의 자금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 은행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연준은 해당 은행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현재 연준은 미국의 CBDC인 페드나우를 2019년부터 개발해 왔다고 밝히며 CBDC의 필요성에 대한 수많은 수요에 따라 연준이 현재 페드나우를 개발 중이다. 페드나우는 단순히 정부가 발행하는 CBDC의 개념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드나우는 현재 파일럿 테스트 중으로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번 페드나우는 현재 파일럿 테스트 중으로 2023년 서비스가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CBDC의 개발을 페드나우 2024년부터 연준이 디지털 CBDC 이게 우리 곁으로 올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나우가 금융기관 및 소비자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지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 페드나우 여기에 ISO 20022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연준과 리플과 XRP가 있다. 스위프트와 그리고 ISO 2002 연준 다 함께 움직이는 큰 그림이다. 농협은행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모의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금융권에서 점점 제도권으로 이 CBDC 세상이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 CBDC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첫 번째 그 이유이다. 왜?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에 어제 유로화를 통해서 엔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가, 금리, 환율 그 시대가 끝나가는 부분이 바로 CBDC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득권과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의 그림이다.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미 연준의 그림 뒤에 ISO 2002 더불어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 투자 이유입니다.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출범하였다.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래서 점점 더 범정부 차원의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태스크포스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자, 제도권에 점점 수용이 되면서 이 인프라 더불어 이 판이 규격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SLC의 소송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콜롬비아 국세청장 CBDC 도입할 수 있다. 콜롬비아 국세청장이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도입할 수 있다. CBDC를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 콜롬비아 정부의 첫 CBDC 관련 언급이다. 자, 거듭 언급드리지만 콜롬비아, 자, GDP 파이와 이런 부분에서 크지가 않죠.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죠. 이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매용 CBDC, 이 인프라가 확장되어 간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런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다른 플랫폼을 스위프트를 통해서 모아갑니다. 그리고 CBDC의 거액 결제용, 전 세계 지금 외환시장에서 많은 돈들이 이동하고 있죠. 그 울타리와 다리와 브릿지와 연결을 하는 것은 리플이다 라는 부분을 인지했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통화 시스템의 종료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이 시장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바로 앞으로의 투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CBDC 현 통화 시스템 지속 보장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중요한 언급을 하죠. 어제 유로화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ECB 그리고 IMF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민영 은행들, 글로벌 기득권들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ECB 중앙은행 총재로 왔죠. 그쵸? 더불어 볼게요. 리플의 트위터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요. 자, 리플의 트위터인데요. 당사의 지속적인 기하급수적 성장을 인정받아 영광입니다. ODL 볼륨이 분기 대비해서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900% 성장했다는 폭발적인 볼륨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기업의 5천 목록, 암호화폐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와 그 리더를 축하합시다. 그러면서 리플이 지금 딱 하고 그 자료를 올렸어요. 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리플의 2456위에 바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성장 236%. 자, 이 부분은 ODL 볼륨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여기 언급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자, 여기 당사의 지속적인 기하 성장을 인정받아 영광입니다. 리플 트위터죠. 여기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 트윗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디지털 파운드 대전. 자,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바로 리플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같이 연결이 된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뭐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액센추어, 그리고 스위프트, 그리고 연준. 자, 다시 한번 연결고리가 오시나요? ECB, CBDC 현 통화 시스템 지속 보장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CBDC 세상을 만들겠다. 연준도, 미국 중앙은행도,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얘네가 만든다는 거죠. 그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는 얘네가 만드는 거다. 자연 재해와 이런 부분, 자연적인 현상을 제외하곤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은 고래가 만드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우리들은 그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리고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게 미래를 큰 흐름을 예측하는 통찰력입니다. 22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만이 현 통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진단했다. 22는 이에 대해 현금은 물리적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한계치가 와 있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CBDC가 신용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이 12는 이달 초에도 보고서를 통해 CBDC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보다 나은 국경 간 결제 수단이다. 전 세계 CBDC를 움직이는 바로 디지털 연결 통화가 뭐다? 디지털 물질이 바로 XRP이다. 그 CBDC의 거래량이 늘어난다. CBDC를 채용하는 국가가 늘어난다. 그러면 XRP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죠? 전 세계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는 그 순간, 그쵸? 그리고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 통화 시스템, 금리가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금리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질적 완화까지, 통화 시스템에 대한 파괴, 그렇게 되면 XRP의 세상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파괴가 되는 그 순간 시장은 크게 흔들거리겠죠. 실물 경제와 함께. 그렇지만 흔들거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동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모페이 13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점프, 크립토 주도를 한다.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가 점프 크립토가 주도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3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포모페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해시키 캐피털, 안탈파 벤처스, 그리고 기타 캐피털 등이 이번 라운드에 참여했는데 투자금은 인재 채용과 투자,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그래서 CBDC 프로젝트 관련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자, 리플과 포모페이는 얼마 전 파트너십 체결을 하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모페이, 리플, 포모페이 파트너십 ODL 활용. 싱가포르 결제업체 포모페이와 리플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포모페이는 XRP를 활용하는 ODL을 통해 연중 무휴, 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즉 포모페이와 리플이 끊임없이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쵸? 이 포모페이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끊임없이 투자가 집행되어진다. 리플의 인프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 디지털 FMI 컨소시엄 CBDC 결제 파일럿 10월 시작한다. 영국에서 디지털 FMI 컨소시엄 CBDC 결제 파일럿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죠. 영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지원한다. 영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지원하는 컨소시엄인 디지털 FMI 컨소시엄이 출범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CBDC와 유사한 디지털 결제 자산을 이용한 국가 간 결제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스테어링, 이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뉴에라로 알려진 해당 테스트는 10월부터 시작되며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 진행된다. 영란은행을 비롯해 여러 규제기관에 백서와 권장사항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 그래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바로 리플은 파운드십이다. 방금 전에 확인을 하였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영국의 CBDC를 관장하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언급이 되고 있다. 이 세상에 바로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영국 재무부와 영국 중앙은행, 영랑은행은 CBDC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했으며 11월에는 2022년부터 영국 CBDC 운영, 기술 모델 개발, CBDC 사례 평가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BDC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를 제가 끊임없이 금융권에 대한 부분, 큰 흐름을 보는 게 리플과 XRP의 큰 방향성을 보는 부분이다. 그쵸? 자, 미국에서는 규제, 아시아에서는 채택, 리플의 미래는, 자, SEC의 소송, 의도적으로 눌러나가면서 전 세계 인프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SEC와의 소송이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의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도적이라면 미국에서는 눌러가면서 전 세계 XRP의 가격을 누르면서 인프라는 확장을 시킨다. 그쵸? 그리고 법정화폐를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명을 가지고 현재 경제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 그 전까지 XRP가 많이 급등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법정화폐, 금리에 대한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지금의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법정화폐 CBDC를 미국, 그리고 영국, 유럽, 자, 하나씩 큰 국가들과 중국을 포함해서 기득권의 국가들과 작은 국가들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 도입되면서 얘네가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의 금융 CBDC가 바로 연결 통로로 바로 사용이 될 때 과연 XRP는 어디 가격에 가 있을까요?
이미 이전에 SEC와의 소송은 마무리가 되고 XRP와 CBDC가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꽂혀 있겠죠. 그러면서 채택하는 국가, 상용화되는 국가, 파트너십이 체결되는 국가, 이런 국가들과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XRP는 백방분의 1까지 드랍되어 있다. 이 부분이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미 연준 FOMC 의사록 필요 이상의 긴축 기조 위험이 있어 9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설 구상하고 있다. 자, 이미 CME 패드워치에서 0.5% 확률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경제 성장세를 꺾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며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즉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립서비스 하면서 시장에 계속 구두상으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이미 빠그러지고 있다. 더 이상 빠그러지면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통화 부양책이 실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과정 중에서 크고 작은 떨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는 거고요. 끊임없이 이 말을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뿐입니다. 제 말이 더 귀에 꽂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다시 한번 이날 발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경계 심리와 물가 안정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의존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구도 삽입되며 과도한 긴축 우려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제가 언급드렸던 말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이거는 테두리.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진짜 이유, 그 뒤에 본질이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 간밤에 미국 증시와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현재 하락했어요. 유럽 증시 또한 하락.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반등폭이 올라와 있었죠. 자, 그 부분에서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다. 그리고 지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신흥국 통화가 약세, 그리고 코인 시장도 약세, 그리고 증시 또한 약세였다.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가격이 좀 올라갔겠죠. 그런데 유가는 지금 88달러, 90달러 아래로 나와 있다. 자, 시장이 현재 방향성이 없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향성이 없는 그런 눈치 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FOMC 안다고 함에도 미 3대 지수 하락하였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강달러, 달러 매수, 그러면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의 약세. 좀 쉬자. 미증시 랠리 일단 정지. 그동안 기술적 반등이 과하게 또 아래쪽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FOMC를 기준점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정한 그런 매크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또 이렇게도 언급을 해요. FOMC 의사록 인플레 완화 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의지 재확인 썸머랠리 마침표 찍나. 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계속 언급을 드리죠. 어느 인상 금리 상단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올 수 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다가 진짜 실물 경제가 위험할 때 그때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거릴 때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엄청난 부양책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빠질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거듭 언급드립니다.